저는 그 사회주택이나 고령세주택이나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과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좀 별개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주거 문제는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서 정책하고 뭔가를 하는 걸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개념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정책이 앞으로 잡히면 그 정책에 맞게끔 이제 지역 조직들,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뭐 그런 관점으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스타일의 모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돼서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춘천에서는 심각한 게 청년 문제, 그다음에 노인 문제, 거기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묶을까라고 하는 이 모델이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고, 그게 아마 조금 아까 발표했던 주택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3가지 형태의 내용들인데 아마 그 상황별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튼 춘천의 뭐가 제일 맞을까는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모이는 사람들의 논의 속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3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빨리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했던 이제 고령화 주택 단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제안이 된 내용이고요. 뭐 전략은 뭐 있지만,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상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참고로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준비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걸 말로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2004년이죠. 21년 전에 이런 마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던 경험이고요. 이 마을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짧게 그냥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의 사회주택 흐름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옛날에 했었던 생태건축,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거의 연관성은 충분히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의 배경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었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역에 어떻게 흡수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져서 초점이 맞춰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주제는 공동체면서 생태 마을이어서 주거단지와 공동체성을 어떻게 단지 내에 녹여낼 거냐에 대한 고민들. 핀돈이란 마을 아시겠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중심이 됐던 단지들이고, 여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만들었던 단지들이고, 여긴 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그 생태 주거 시스템이 들어가면 어떻게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덴마크의, 여기가 덴마크죠. 여기는 그 공동으로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얘기했던 주거단지들인데, 아무튼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간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시작을 했고요. 산노을은 2005년도에 이렇게 생긴 땅에 34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이었고요. 역할을 입주자 모집서부터 했던 거와 하드웨어 만드는 게 저희들이 했었던 역할들이고,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다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았고요. 모인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모으는 과정에서 시작했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입주자들 스스로 이런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약 5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었던 마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체성인데, 제가 했었던 회사 이름이 주이장이라는 회사였고요. 네. 2007년도 사회적 기업 돼서 사회적 기업 활동들을 했었던 회사였습니다.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자료를 대체하고요. 저희가 집어넣었던 요소들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요소라고 해서 이 단지의 생태적인 요소와 공동체 요소 어떤 것들을 접목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던 요소들입니다.
아마 사회주택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따져도 되겠지만 저희는 생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생태적인 것들에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거냐, 공동체의 요소에서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정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2페이지만 가지고도 논문이 충분히 써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고요. 2집씩 연접해서 집을 짓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몇 개 마을을 더 진행을 했고요. 거의 컨셉과 내용들은 같은데 서로 내가구가 너무 많아서 작게 가기도 하고요. 그랬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까지가 제가 한 몇 년이죠? 한 6년, 7년, 한 8년 쫓아다니면서 저희를 했었던 시기들의 사항들이고요.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부터 정리해서 쭉 슬라이드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을 미리 모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놓고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입주자들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는 모임들을 계속했습니다. 견학도 다니고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끊임없이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갔었던 사항들이고요. 이 달 모임이 거의 끝날 때 되니까 한 50여 차례까지 진행이 됐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결정된 내용들을 계속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전체 그 회의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공유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소식지도 만들면서 계속 공유하면서 마을을 만들어 갔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니까 이 달모임 소식지가 축적이 돼서 역사가 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같이 결정들을 하냐에 대한 부분들 예시였던 건데요. 저 단지 9,000평 정도 되는 단지에 본인들이 어느 위치에서 집을 짓고 살 건지를 나중에 모인 다음에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땅을 보여주고 어디 살 건지 얘기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위치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 위치에 살고 싶으시니까 그 팀끼리 모여서 회의해보세요. 라고 회의하고 둘씩부터 어떻게 살 건지 얘기했더니 저렇게 본인들이 결정한 위치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앉았습니다. 저렇게 했더니 나중에 집 위치에 대한 불만들은 다 없더라고요. 아마 아까 이 마을의 취지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완성된 집의 형태입니다. 딱 그 형태로 앉았고, 어느 집은 그래서 넓은 땅, 어느 집은 좁은 땅. 왜냐하면 땅을 구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였던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만들었던 사례들이었고요. 프로그램에서 운영했던 것들.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인데, 저 얘기를 하면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제 줄여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하드웨어는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태건축은 이런 게 생태건축이다. 순환하는 게 생태건축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마을에 접목됐던 생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들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했던, 앞에는 계획이었고 구현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시설물들의 얘기는 각 가구당 건축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신청했던 면적이 30평이면 2평씩을 뺏어냈어요. 그래서 2평씩을 다 빼서 그걸 다 모았더니 70몇 평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동공간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2평씩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입주자들은 내가 2평값을 더 낼게라고 얘기들을 했죠. 공간을 줄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는 공간을 줄이자라고 얘기했고, 농촌은 주거는 공간을 줄여도 실속 있게 만들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평을 뺏어냈던 거고요. 그래서 만든 공동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공간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단지의 특징은 정책적으로 들어온 거는 기반이고요.
집은 본인 집대로 다 지었던 사례들이어서 그 자기 집들 짓는 것 이외에 몇 개의 그 공간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열 도입했고요. 그래서 온수는 태양열로 했고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 썼고요. 여기는 가로등 설치 안 하고 낮은 가로등을 썼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석유보다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각 집마다 보완해서 넣었던 사례들입니다. 구들방도 있고 벽난로도 있고 화목보일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집은 단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벽돌로 잡았던 부분들인데 황토 벽돌을 썼고요. 유리를 썼고 온실을 썼고, 물도 2단지에 들어오는 물은 다 안에서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을 집어넣고 그걸 이렇게 시설로 만들었던 사례들입니다. 우수 필터를 도입했고 탱크를 묻어서 정원수를 썼던 사례들입니다. 네, 어느 집은 중수를 수행하는 변기까지도 도입했던 사례고요. 물절약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빗물 투수될 수 있게끔 투수도 불어 쓰고, 이게 2007년, 8년도에 만들었던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 이렇게 생태하수 시설을 따로 도입해서 나온 어쨌든 그 오수를 생태적으로 처리하는 처리 시설도 도입했었던 사례이고요. 그럼 다대원은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은 저희는 이걸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생태 건축, 그다음에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모델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건데, 저기서 몇 개를 더 해봤지만 저 마을 같은 시스템까지 만들지 못했던 거고요. 저희 회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리스크를 너무 많이 져서 사실은 이제 저 작업은 포기했던 사례들이죠. 제가 저거를 계속 2011년, 12년, 13년까지 하다가 놓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이렇게 사례 발표를 했을 텐데, 저는 저기까지 하고 손을 놔서 여태까지 있었는데, 춘천에서 어쨌든 다시 이렇게 뭐 사회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어쨌든 공동으로 뭔가를 지금 주거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자고 얘기할 때 제가 가졌던 경험들이 아무튼 쓰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았고, 사실 부담 없이 맡았는데 이제 이렇게 발표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그다음에 정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